화학 이동훈입니다. 여기서 자녀가 화학을 선택할 확률이 전혀 없다. 또 계시겠죠? 그죠? 그래도, 함께 하시죠. 어차피 뭐 공부 방법이야 큰 차이 있겠습니까? 일단 제가 여기 처음에 소개로 올려드린 거는, 타이틀을 보면 만점화학입니다. 그러니까 1등급 이상의 만점을 표방하는데, 솔직히 최상위권이라고 할지라도 1등급 받는 거랑 만점 받는 거는 또 달라요. 그리고 최상위권이 아닌 뭐 상위권이나 중위권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공부를 해서 상위권, 최상위권까지 올라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만점을 노리는 거기 때문에 저의 경우는 어쨌든 어떻게 할 것인가는 좀 자세하게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여기 아래는 제 간단한 소개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가장 학생이나 학부모님들로부터 받는 질문이 가장 큰 게 뭐냐면 자녀가 선택 과목을 두 개 해야 될 텐데 어떤 걸 해야 될지를 가장 많이 물어요. 그럼 이제 그 중에 하나는 택했어. 근데 나머지 하나 고민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거 분석을 해드리기 전에 일단 어떤 과목을 꼭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는 건 아주 조금 있어요. 어떤 거냐면 다시다시피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자유전공학부 한 과는 빼고 그 과는 올해부터 원두 개도 돼요. 그 과를 하나 뺀 나머지 과는 투 하나는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하지 말아라도 있어요. 어디냐면 이제 약학 전문대가 약대를 받겠잖아요. 그래서 경상대 약대 최저가 지구과학은 넣으면 안 됩니다. 예. 그거 빼놓고는 대부분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자녀가 서울대 자유전공학부를 뺀 나머지 과를 간다거나 또는 이제 뭐 경상대 약대 간다거나 그거를 제외한 나머지들은 원 두 개를 하면 돼요. 제가 왜 원 두 개 말씀드리냐면 투의 경우는 이제 고2 때 선을 했을지라도 어쩌다 개인적으로 대부분 고3 한 학기 짧은 시간 동안 내신을 하거든요. 그리고 내신도 아시다시피 절대평가고 그래서 양이 좀 많은데 물론 난이도가 더 크단 아니에요. 이제 바뀌어가지고. 근데 양이 많아서 제대로 많은 시간 투자해서 공부하시는 시간이 매우 적어요. 그래서 투를 선택하는 건 좀 위험 부담이 있고 더더욱이 여기 맨 아래 보실지 모르겠는데 작년도 이제 응시자 수를 보게 되면 올해 수능 경우는 아직 성적표가 다 나오지 않아서 이게 작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 보면 단위가 10,000명이라고 했을 때 물투와 투는 2,000명대고요. 그리고 생투가 제일 많아도 6,000명대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이제 모집단이 매우 적어요. 그러면 이제 모집단이 적은 것뿐만이 아니고 예를 들어 물리 같은 경우는 앞에서 설명하셨겠지만 원도 마찬가지고 여기 지금 중간층에 보면 물리원의 지금 올해 수능 말고요. 작년 수능 보면 물리원이라 물투는 50이잖아요. 컷이. 그죠? 그 얘기는 매니아층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완벽히 엄청나게 잘하지 않는다면 투 과목 같은 경우는 선택자 수가 좀 적고 하기 때문에 서울대가 아닌 이상 좀 하지 않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럼 이제 돌아와서 대부분이 원 두 개일 텐데 하나를 택했어. 이제 나머지 하나 정할 때 본인이 전공하는 과랑 가까운 관련되는 거 하는 게 좋겠죠, 과목이. 그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학생들이 이제 올해 원 4개를 다 했을 수도 있고, 어떤 학교는 3개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본인이 공부하지 않은 걸 택하는 건 위험해요. 그래서 공부해 본 것 중에 본인이 하고 싶다 또는 대학교 전공과 관련이 있다는 걸 떠나서 수능을 봤을 때 어떤 과목 봤을 때 제일 잘 맞을 것이냐, 점수가. 왜냐하면 먼저 대학을 들어가야 그 다음 전공도 하고 뭐 생활하지 않습니까? 대학 생활을. 따라서 본인이 수능을 봤을 때 제일 잘 볼 수 있는 과목으로 택하는 게 최선이에요. 그리고 어머님들 봤을 때 이제 학부모님들 봤을 때 이거 했으면 좋겠는데 왜 제가 저거 고집하지 않다고 해서 조금 대화를 나눌지라도 애의 고집을 거꾸로 가지 마세요. 왜냐면 나중에 이거 하려고 했는데 이거에서 안 나온다 말 들어요. 그러니까 일단 본인이 하고 싶어 하고 또는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점수 잘 나올 것을 갖다 예상해서 택하는 게 제일 좋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여기 메뉴의 컷을 보면요. 화원의 경우는 대부분 이제 47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문제 틀리는 것까지는 용인이 되는데 2개부터는 안 돼요. 그러다가 올해 수능은 조금 내려갔죠? 저게 많이 내려가는 거 아니에요. 여기 보면 이제 아래쪽에 보면 앞서 설명 들었겠지만 물리는 꽤 많이 내려갔고 다른 것도 전반적으로 내려갔어요. 그럼 이게 문제가 되게 어려웠냐? 그건 아니에요. 잘 본 아이들은 잘 봤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예상하건데 중간층이 좀 많이 낮아졌어요. 점수대가. 이게 지금 보면 코로나가 지금 작년도 고3도 그랬고 올해 고3도 그랬는데 올해 고3의 경우는 2년이었잖아요. 작년 올해. 근데 작년은 이제 고3 때만 그랬고 등등의 이유로 어쨌든 난이도 자체 문제보다는
아이들이 좀 학습 상태가 좀 덜했다라는 것으로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문제 자체 난이도보다는. 종합하면 화원의 경우는 다른 것도 뭐 큰 차이는 없지만 1등급 받으려면 한 문제까지만 허용이 된다. 그러면 이제 나는 1등급 받으려고 하나만 틀리면 되라고 목표를 공부하기보다는 다 맞는 걸로 공부를 해야죠. 그래야만 1등급이 뜨겠죠. 그죠?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화학을 대비를 할 것이냐. 다 탐구는 한 과목 20문항입니다. 그리고 보통 보면 4페이지에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개의 단원에서 있는데 이 두 단원에 해당되는 그 문제의 난이도가 커서 요거 맞출 때 문제 풀고 할 때 시간이 꽤 많이 걸려요. 그래서 애들은 강조하지 않아도 고3 내내 이쪽을 파요. 근데 대부분 여기가 중요해서 판다고 하지만 여기가 완벽할지라도 만점은 잘 안 나와요. 왜 그러냐면 1, 2페이지는 되게 쉽게 가거든요. 그럼 아이들이 이제 공부하는 방법이 4페이지 그 두 문제를 맞추기 위하여 앞에를 되게 막 빨리 풀어요. 시간을 세이브하려고. 왜냐면 많은 시간이 걸리니까. 그러다 보니까 앞서 푼 거는 검토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서 실수 나오거나 조금 미스하면 한두 개 틀려버리면 절대로 있는 거 뜰 수가 없거든요. 그죠? 그래서 전략이 솔직히 수학 같은 경우는 그런 학생이 있어요. 늘 1등급이 나오는데 그 친구 같은 경우는 30문제를 갖다 전부 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20, 21, 29, 30 중에 한 문제를 갖다 그냥 제껴두고 나머지를 완벽히 푸는 거예요. 시간도 세이브하면서. 그러면 나온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여기서도 저도 학생들한테 제일 중요한 게 맨 아래에 있지만 1, 2, 3페이지에 좀 1, 2페이지 쉬운 파트를 완벽히 맞추고 나서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두 문제를 열심히 풀어서 맞추면 좋고 틀리면 거기서 하나 틀리는 걸로 잡아야지 거기를 다 맞추려고만 목표를 세우게 되면 1등급은 잘 나오지 않아요. 현실적으로 정말 그래요. 그죠? 그래서 그걸 학생들한테도 많이 강조를 하니까 사실 근데 이렇게 얘기해도 애들은 끝까지 달려고 어려운 것만 파요. 그래서 매번 제가 요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컨텐츠를 앞부분을 갖다 강화하는 그런 컨텐츠 마련해서 훈련도 많이 시키니까 어쨌든 결론은 앞부분에 실수 없이 꼭 다 맞춰야 만점이 뜬다라고 하는 걸 명심하시고 자 이제 제가 이제 어떻게 하냐면 모든 과목 비슷하겠지만 처음에 다니는 개념을 잡은 다음에 그걸 문제풀이를 통해서 이렇게 훈련을 시키고 나서 이것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가를 세 번째 보면 실수 없애주는 테스트라고 해놨어요. 이게 다른 선생님들한테 들을 때에 비해서 제 거가 되게 빈틈없이 꼼꼼하게 되게 어려운 것도 넣고 뭐 쉬운 것도 넣고 해서 실수를 없애도록 되게 빈틈없이 마련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잘하는 학생들도 제 테스트를 보게 되면 꽤 많이 틀려요. 그래서 빈틈을 잡아준다는 것이 제일 첫 번째로 중요하고 또 하나 이제 모의고사 파트에 가보면 20문제 중에 2문제를 뺀 나머지 18문제 갖다가 한 20분 내에 실수 없이 그러니까 이거는 시간 지키는 게 아니고 틀리지 않고 실수 없이 다 맞추기 연습을 하는 모의고사가 있어요. 그거 갖다가 애들한테 훈련을 시키는데 학생들이 이제 나중으로 갈수록 이게 꽤 중요하다는 생각에 이걸 많이 찾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컨텐츠를 학생에 맞춰서 꾸며서 이제 제공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솔직히 모든 과목 만점이 나오는 거는 자기가 부족한 부분을 꼭 메꾸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문제 유형이든 어떤 뭐 단원이든 간에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50점 만점인데 뭐 45점, 47점이 떴다. 그러면 한두 문제가 틀리는 거거든요. 근데 학생들은 한두 문제 틀리면 아 나는 웬만큼 됐다라는 생각으로 잘 공부를 안 해요. 잘 되겠지 뭐. 근데 그런 학생은 절대로 만점 안 나와요. 다시 말해 한두 문제 틀리는 파트를 거기를 집중 공략하면 나오는데 그걸 갖다 애들이 등한시하더라고. 예를 들어서 40점이 좀 안 나온다 하면 무조건 열심히 하죠. 그럼 올라가요. 올라가는데 문제는 한 개, 두 개 틀린 학생들이 만점 받는 게 소위 말해서 더 힘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갖다가 많이 강조를 하니까 이런 식으로 어쨌든 결론은 안 되는 파트를 집중 공략하면 만점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가지고 온 거는 여기 보면 수능 전과목 만점의 케이스의 경우에도 이게 몇 년, 한 4, 5년 전인데 저기 그 화학만 빼고 나머지 과목은 1등급이 아니라 다 만점이 나와요. 근데 이 학생의 경우가 이제 왜 저한테 왔었냐면 화학만 두세 개가 매번 틀리는 거야. 그럼 이제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크게 두 부류로 나누는데 첫 번째는 4페이지 어려운 문제를 손도 못 대고 시간 부족해서 힘들어하는 친구가 있고 또 하나는 그 부분을 되게 열심히 해서 다 맞춘다고 쳐요. 거기는 다 맞추는데 앞부분에서 맨날 틀리는 거야. 그 두 부류 중에
후자의 경우가 더 힘들어요. 만점 맞추기가.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이할성의 경우에도 앞부분에서 매번 한 두세 개, 한두 개 틀려가지고 거기를 집중 공략시켜서 거기가 맞으니까 전과 만점이 나오는 거더라고요. 이런 방법으로 어느 과목이든 간에 좀 부족한 파트를 갖다가 완벽하게 메꾸는 게 매우 중요하다. 저도 학생들한테 매번 강조하는데 사실 이렇게 강조를 해도요. 솔직히 편하게 말씀드리면 고2 마칠 때까지 주요 과목이 완벽히 돼 있으면 좋아요. 왜 그러냐면 고3 올라가는데 국어나 수학이 좀 잘 안 되잖아요. 탐구의 눈길을 안 줘요. 못 줘요. 그러니까 국어, 영어, 수학이 완벽히 돼 있으면 탐구에 이제 정말 진짜 그 공부하겠다는 마음을 가고 공부에 전력 투구를 하는데 고3 내내 어떤 특정 과목이 좀 잘 안 된다. 주요 과목에서. 그러면 그게 우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탐구에 매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고2 얼마 안 남았지만 국어 수학을 갖다가 좀 더 완벽하게 확실하게 잡고 이제는 탐구를 공부해야 할 때거든요. 솔직히 영어 수학은 어렸을 때부터 했고 뭐 국어의 경우도 중고등학교 때는 했는데 탐구는 내신으로만 했지 많이 못했을 거예요. 심지어 이제 기출 문제를 다 풀었다 할지라도 고2 때까지 공부한 거랑 고3 때 공부한 거랑 또 달라요. 문제 스타일이. 그래서 그 전에 웬만하면 좀 최대한 국어 수학 완벽히 마무리 짓고 고3 올라가서 탐구에 좀 열을 올려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꾸준하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학생들의 경우가 보통 보면 6월, 9월 평가원 시험이 중요한데 6월, 9월 평가원에 1등급, 1등급 떴어요. 그런 학생들이 수능에서 3등급 떨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재수생들 보게 되면. 왜 그러냐면 이제 9월까지 1등급이 뜨니까 아 나는 됐다라는 생각으로 10월, 11월에 수능 볼 때까지 조금 좀 손을 놔요. 그러면 그냥 미끄러져요. 이 탐구가 국어나 수학처럼 해야 될 양이 많은 건 아닌데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해야 돼요. 절대 저기 손에서 떼지 말고 물론 이제 내신 기간은 떼겠지만 꾸준히 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게 아니니까 학생들이 특히 이제 9월 평가하는 위해 10월 교육청은요 다른 교육청에 비해서 조금 쉽게 내거든요. 이제 수능 목전이니까 학생들한테 또 꿈과 희망을 줘야 되니까 그래서 본인이 아 나는 됐다라고 좀 자만해요. 그래서 미끄러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이게 탐구가 자기가 공부해온 대로 그대로 끝까지 꼭 유지를 해야 된다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 그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학습 계획을 세워놓은 거는 뭐 대부분의 과목이 대동소이를 하겠지만 이 3월까지는 좀 개념을 잡고요. 제가 조금 확실하게 잡기 위해서 2월 말까지가 아니고 3월 말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3월에 들어서 새로운 걸 한다 치더라도 어차피 시즌 2에서 또 모의고사 문제를 풀 테니까 그래서 개념 항상 마친 다음에 이 두 번째 경우는 4월부터 올 6월인데 여기서 4월 달 한 두 번 정도는 희망자 선택자연에서 화투 내신 특강을 또 해줘요. 그때 시간에. 그런 다음에 중간고사 기간에 쉬고 이제 5월에부터 6월 평가원까지는 시즌2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6월 초순에 한 두 번 정도 또 화투 그 내신 대비에 특강을 해주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7월 달부터는 쭉 가는데 보통 횟수를 해보면 여기 1, 2 시즌이 한 16주, 17주 나옵니다. 토탈 할 수 있는 시간에. 그리고 여기도 10주, 6주 나와서 16주도 나오고 대부분 이렇게 두 개 나누어서 비슷하게 나온다라는 걸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맨 아래 지금 어떤 컨텐츠를 할 거냐 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8문제를 21분 안에 푸는 거 안 틀리고 중요한 건 시간이 아니라 다 맞추기 전략을 한다는 거 요거 갖다 많이 강조해서 안 나오는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시킨다는 걸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개설 강좌는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기출문제집은 다 했을지라도요. 제가 또 한 번 돌리고 그리고 EBS 같은 경우는 어려워서가 아니라 전국의 학생들이 다 하니까 이거는 기본을 시키는데 이거 이외에 말씀드렸다시피 강대 연계 컨텐츠를 가져와서 다 무조건 돌리기 하니까 아마 컨텐츠 부분은 적다고는 하지 않을 거예요. 올해도 되게 많이 제공했으니까요. 소화만 잘하고 잘 따라오면 됩니다. 그리고 투의 경우는 이렇게 간단히 방학 특강만 말은 했는데 요거의 경우에는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아도 돼요. 어떤 학교는 이 문제에서 낼 거라고 되는 학교도 있고 여 학교 보니까 이게 지금 등급으로 절대평가로 돼가지고 그렇게 크게 생각 안 해도 되지만 그래도 기본 해야죠. 그래서 방학 동안에 필요한 학생들은 이렇게 좀 관심 가지라고 좀 실어놨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 여기까지고요. 혹시 이게 그 두 부분에서 합친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그 시간이 아직 안 됐으면 개별 질문이 있으시거나 하면 제가 또 잠깐 받아드리겠습니다. 네, 나가기 전에. 곧바로 이어집니까?
지금 바로 아니죠. 아, 그래도 질문들이 없으시네. 이게 둘이 합치는 거라 맞춰야 된다고 해서 제가 막 마음이 급해가지고 또 기다리는데 제가 늦게 끝내면 민폐일 것 같아서 얼른 했는데, 이 중에 그 생각보다 아마 원 하나 해두고 나머지를 무엇을 할까 고민하는 경우가 꽤 많던데요. 돌아다녀 보니까 학생들도 그렇고요. 근데 학생이 시험 봐서 잘 나올 수 있는 걸로 해야 되는데 그거를 어떻게 하냐? 그래도 느낌으로 가야죠.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택할 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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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음, 네, 네, 네. 아, 그렇죠. 안 해봤죠. 그동안에 화학을 했을 때 내신이나 뭐 해온 과정에서 정말 치를 떨 정도로 되게 싫어하는지 그 정도 아니에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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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경우면 제가 딱 결단 내려서 화학을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생각해서. 왜냐면 내신을 들어갈 때 그 1, 2, 3, 4단원 중에 1단원부터 화학은 정말 거기서 애들이 많이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흥미도 못 느끼고 성적이 계속 안 나오면 좀 의기소침해지기도 하고 하는데 그 부분만 좀 극복하면 해온 게 훨씬 나아요. 안 한 것보다는요. 예, 솔직히 근데 그래도 많이 고민이 되면 저는 학생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냥 올해 수능 문제를 화학도 보고 지구과학도 아직 노베 있을지라도 한번 봐봐라. 네가 공부 안 했으라도. 그래서 볼 때 공부 안 했으라도 이거 풀 수 있네라는 감이라도 잡고 괜찮은 그 어떤 자신감이 조금이라도 들면 그 다음 해라. 그리고 이거 했다고 해서 1년 내내 쭉 가는 게 아니고 정 힘들면 겨울 지나고 나서 바로 바꾸면 돼요. 정 안 되면 차라리 고민을 많이 할 바에야. 예. 왜냐면 그럼요. 어떤 것이든. 왜냐면 저는 차라리 계속 고민이 되면 지구과학을 먼저 겨울 동안에 해보고 이건 할 것 같다 괜찮다 라면 하고 이건 내 길이 아닌데 라고 하면 바로 화학을 해도 되고 그게 차선으로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만약에 계속 고민이 된다면요. 1순위는 들어보니까 화학을 먼저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이제 여기 들어오시는 것 같아서 일단 여기까지 받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